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참 자세히 한번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순 기자, 이 갈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트럼프 일기 때부터 사실 갈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을 우리가 미중 사이에 새우가 되었다, 갈등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는데요. 1단계로는 반도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을 가동하면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첨단 반도체, 첨단 기술이 중국에 흘러가는 거를 우리가 막겠다라는 데 아주 단호한 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수출 통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가동하고 있는 공장의 부품들도 반입하는데 모두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가 일괄 허가가 가능했다가 다시 또 모두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가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쪽에서 정책이 바뀔 때마다 우리 기업들은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출 통제를 할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와 함께 마스가라고 조선업 협력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스가라는 차원에서 조선업 그리고 선박 이런 해양 운수 사업은 미국과 중국이 대표적으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오션 자회사들 그리고 필리조선소에 대해서 중국이 제재를 가하면서까지 조선업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밀착하는 거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지금 양국이 선박의 입항료를 엄청나게 올린 상태입니다. 이게 중국의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에 들어올 때마다 건건이 입항료를 내라, 톤당 입항료를 내라 이렇게 강화하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항해서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해운업도 중국에 들렀다가 가는 배들이 많고 중국에서 건조된 배들도 있고 이러면은 양국의 입항료를 서로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반도체나 해운업이나 조선업이나 전부 다 미중의 가장 큰 쟁점에 정말 새우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강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새우 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 싸움에 돌고래가 되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셨던데 원래 뭐 방 교수님도 어떻게 하자는 계시지만 얘기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돌핀 디플로맷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스스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의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그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중 사이에서 고민이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계속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선택을 해서 해결되면 선택을 하면 되죠. 선택을 딱 해서 나는 뭐 미국이랑 가야겠다, 중국이랑 가야겠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을 선택을 해도 트럼프 같은 변수를 만날 수 있고 중국은 우리와 제도, 가치 이런 것들이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선택을 해서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우처럼 이렇게 휩쓸려 다니지 말고 돌고래처럼 설득을 하자. 나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설득하는 외교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박쥐가 잘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자칫하면 왕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원래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다른 국가, 미중 사이에서 고민하는 다른 국가들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다른 나라가 안 가지고 있는 특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어느 나라는 우리 편에서 잘 살잖아. 이렇게 당신들이 압박을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중요 드릴 거는 미국은요, 한국의 유일 동맹국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는 당연히 써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설득하는 외교를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오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현재 정부가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고 있고 그러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외교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귀중한 모멘텀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유엔 총회도 그렇고 그때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이제 비상임이사국에서 또 의장국으로서 안보리에서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이 주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었고 사실 그 계기에 에이펙 정상회의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이 외교적 시기적 모멘텀이 오는 그런 기회를 굉장히 잘 살려서 지금 닥친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려면 단순하게 그냥 과거 새우라는 인식을 좀 탈피를 해서 돌고래도 그냥 돌고래가 아니라 제주남방 큰 돌고래. 그래서 추종 외교가 아니라 주도 외교도 일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대국처럼 모든 것을 다 주도를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을 매개로 해서 주도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원자력이 될 수도 있고 K방산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협력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유럽이 갖고 있지 않은 우리가 약소국인 시절에 선진국이었던 유럽이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나라 선진 강국이 된 우리나라가 갖고 있거든요. 그 자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외교 지력을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좀 더 박진감 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 중입니다. 11시 정도부터 시작됐으니까 한 53분 정도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고요. 미중 정상회담 등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특집 KBS 12시 뉴스에서 이어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